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지난 5월 31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일정대로 조사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물가지표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5차례 연속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오른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0여 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31일 만리경 1호 실패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군 당국이 파악한 내용 전해주시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한 발은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지난 5월 31일 발사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위성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지만 2단 엔진 이상으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 명의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으며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재발사를 추진해온 북한은 이달 24일,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남서측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위험구역으로 일본 해상 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이번 재발사의 시점을 두고는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재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군은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채취한 오염수 표변의 삼중 수소가 이미 기준치 이하라고 밝힌 가운데 기상 등의 변수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시기가 결정된 직후 방류 준비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今後最大限の緊張感を持って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速やかに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를 이르면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대형 수조에 담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럴 이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기상 상황 등의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인데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우선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후 바닷속과 주변 어패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소문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トリチウムは国内外の原子力施設から海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周辺からトリチウムが原因とされる影響は見つかっていません。 하지만 현지 어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불안감을 나타내는 국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本当に放水するんであれば、本当にどういう根拠で影響が出ないのか、そこはちょっと知りたいところはあります。周りの国だったりとか、地域住民の方々にはもうちょっと配慮した方が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홍콩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반발도 본격화하면서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한층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자국 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방류 이후 일본 국내외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해안과 맞닿은 경북 경주 지역 시민단체가 오늘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해양 오염에 관한 우려를 뒤로한 채 세계 원전산업 카르텔의 이익만을 좇아 방류를 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민중행동과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도 우리 정부와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지구상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결정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 후 원전 오염수로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과 수산업자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등 2천억 원가량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오염수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긴급회의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즉각 중지를 요청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한라인을 개설을 해서 우리 정부와 또 IA 일본 정부의 수시적인 소통의 합의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8개의 지점에서 지금 방류되는 이 오염 처리수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의 오염 상태를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추가 요구를 해서 약 2천억 원 정도를 우리 어민들의 지원 방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또 반일 공포 마케팅이냐고 발끈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방류 개시 전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을 위협했던 과거처럼 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말장난 말고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답하라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방류 후속 조치 긴급 점검에 나선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곧바로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국민 불안과 정쟁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촛불 집회에 이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 구하기 아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제1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태세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실무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는데 현실로 다가온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이메일 질의에 원전 오염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포함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며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 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생선을 먹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체계적인 절차에 신뢰를 표시하고 물리적으로 지지를 보이겠다며 오는 3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를 찾아 어부와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이라며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바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검찰이 예정대로 조사하겠다고 선을 그으며 출석일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엿새 만으로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대북 송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거쳐 이 대표와 통화한 만큼 대납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대납해준 이유에 대해선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주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부인해오던 입장을 지난 6월 뒤집어 쌍방울의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핵심 당사자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겨누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이 입건된 데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선 다음 주엔 당무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당장 오늘 출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이미 통보했다며 다음 주 조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이 조사 전부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후 이 대표 측이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밝혀 일단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다음 주 이 대표 조사를 마치면 백현동 개발 관련 혐의와 병합해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묻고 조만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와 직결된 문제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대북 송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칼끝도 자신을 향하자 이재명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기 중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전망에 발끈했습니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날라올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해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시점을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8월 임시국회를 이번 주로 끝내 연말까지 회기가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비회기 기간을 만들자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유도해 제1야당의 내분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법무부 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엔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게임 같은 건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급하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방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하고 미루고 억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공휴일까지 촘촘하게 회기로 넣었던 민주당이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8월 임시국회를 이번 달 말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우리 당은 공휴일에 개원하는 무리한 회기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민생은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 안건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살 최윤종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직후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명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으로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이 구속될 때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머그샷 공개는 재작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에 이를 만큼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최윤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연속 보도합니다. 취재 결과 잼버리 행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은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고 상징물 제작은 속눈썹 시술업소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강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겐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간식 납품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이 프린터 잉크와 토너를 싸게 판다는 매장 안엔 복사용지와 문구용품만 가득합니다. 카메라를 좀 가지면 안 되면 소모품이랑 소모품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입찰 조건도 안 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사무기기부터 간판, 종합소매업의 의류까지 업종만 9개에 달합니다. 어떻게 계약하게 된 걸까?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대로 됐으면은 며칠날 순차적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임박해 쓰기가 이랬던 것이.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줄 것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그게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음식료품 관련해서 그 업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늦게까지라도 뭐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주소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사라졌고 이 문은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한 일주일?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붙어 있는데 왜 아무 뭐가 없는데.
해당 업체는 비록 1인 기업이고 주력 업종은 아니지만 상징물 제작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어떤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니실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이 YTN이 확인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역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158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했던 새만금 잼버리. 졸속 준비와 부실 운영의 민낯이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닌 듯합니다. YTN 박방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최대 35건까지만 피해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35건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직접 부정 결제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의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는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그냥 이건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 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 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도용 신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부정 결제로 확인되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전액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5차례 연속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최근 물가지표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하반기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탐사선의 시도가 실패한 지 이틀 만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자원과 함께 얼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 탐사선의 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환호가 터지는 동시에 밝은 표정의 모디 총리가 박수로 자축합니다. 착륙 지점은 남위 69도, 인도인의 염원을 안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것입니다. इस अद्भुत पल के लिए मैं 140 करोड़ देशवासियों को भी कोटि-कोटि बधाइयां देता हूं.
지난 2020년 인도 정부는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1,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 착륙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실패조사위원회를 꾸려 재기를 노리고 있고 우주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이 넘는 나라가 몇 년 안에 달 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4차 산업의 쌀인 히토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규정이 모호해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곳이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И в будущем Лун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космоса, иде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нам нужно изыски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продолж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лунной программы. 달 남극에 발을 디딘 인도 탐사선은 앞으로 2주 동안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늘진 곳에 얼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음 형태의 물이 확인된다면 연료로 쓰일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해 더 깊은 우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주장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오른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0명은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중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주변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오른 프리고진이 실제로 여객기에 탔다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관련 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이호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 만입니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24일,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남서측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위험구역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제대로 희석되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제 저녁 7시 반쯤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내 바닷물 1,200톤을 혼합한 뒤 대형 수조로 옮겼습니다.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500베크럴 이하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오늘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을 앞두고 방류를 막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초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용산 대통령실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을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방류를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일 공포 마케팅으로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각종 안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여전히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 오염수 방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민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밀어 국익과 민생까지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철 막바지와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수산유통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어시장인 인천 소래포구에 금어기가 풀린 신선한 꽃게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손놀림도 여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들려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오염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 특히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축제를 찾는 손님들이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상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축제 때 예전처럼 상황이 될까? 축제 때 오셔서 손님들이 회를 드실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들도 나 같은 경우도 회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덜 먹게 돼요. 많이 덜 먹게 돼요. 유통업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처럼 오염수 영향이 적은 상품 배치를 늘리고 올해부턴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방사능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샘플링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식탁에 수산물을 올리기가 고민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건 먹어야죠. 근데 이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거나 냉동된 거는 미리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사겠지만 앞으로 생물은 못 살 것 같아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신뢰나 방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이뤄지는 상황. 애꿎은 국내 수산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정부 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공용물품 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쯤 해당 창고로 혼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고 A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한밤중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 반쯤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은 A씨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로 중증 장애인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농지 규제로 5년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충북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농지 규제를 해제한 건데요. 하지만 산업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일정 부분 사업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충북 오송 제3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사업 예정지의 90% 이상이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농지 협의를 이뤘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117만 평 규모의 절대 농지를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농지 해제는 10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절대 농지 해제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를 감안해 전례 없는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해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어려운 결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농지 규제는 풀었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초 오송 제3산업단지의 규모는 205만 평이었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그 규모가 60% 수준인 125만 평으로 축소된 겁니다. 규모가 축소된 만큼 산단용지 주택단지 규모 등의 조정도 불가피해진 상황. 이에 충청북도는 규모가 축소된 만큼 바이오 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을 선별 유치해 당초 산업단지 계획과 목표에 걸맞도록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카이스트하고 접촉을 시작했고 영재고등학교를 만드는 일, 또 아주 우리 도가 원하는 좋은 기업들을 엄선해서 충청북도는 내년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고 오는 2030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식 경보를 발령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민방봉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주민 대피와 차량 이동 통제는 15분 동안 실시됐습니다. 민방위 대원 안내에 따라서 지하철역 등으로 대피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거리를 활보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는 6년 만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20분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섬 주민들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육지로 대피했고 쇼핑을 하던 시민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을 태운 공기부양정이 항구로 다가옵니다. 발판이 내려오자 우비를 입은 섬 주민들이 줄지어 육지에 발을 딛습니다. 주민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대피소 안에 꾸려진 텐트에서 의료진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서대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 민방위 조끼를 입은 직원이 경광봉을 들고 시민들을 안내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시민들도 직원 안내에 따라 건물 바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도 진행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사이렌을 울렸던 소리라서 좀 약간 놀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대피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좁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소방차 김선희,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소방차를 가로막은 승용차 앞에 다가가 골목 밖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전시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여기 주위에 좁잖아요. 불법 주정차 차 때문에 많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짧은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방류로 인해 예상되는 어민들의 피해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바다 도달까지는 최소 4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국민 불안을 조장하기보단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방류 결정 철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방류 예정일인 오늘부터 대응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바닷물 방사능 감시도 기존 14곳에서 28곳으로 늘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마련된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을 비롯한 수해 예방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도시침수법은 기존 홍수관리 대책만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 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첫 열차부터 준법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일반 열차는 운행 중지할 계획입니다. 운행 중지 예정 열차는 무궁화호 4편으로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올 시즌 강팀으로 거듭난 LG 트윈스, 특히 고민이었던 주전 2루수 자리를 지키는 신민재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도루 1위인 신민재는 도루왕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휘젓고 SSG전 4타점으로 대승을 이끄는 등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LG 신민재. 두산 육성 선수 출신으로 대주자 대수비로 주로 나서던 신민재는 이번 시즌 염경엽 감독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야구고 그만두더라도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루 강자 김혜성과 정수빈을 따돌리고 현재 도루 1위. 타고난 빠른 발에 야구 바로 시작했어요. 육상은 한 적 없고 느려도 11초 때는 뛸 것 같아요. 뛸수록 자신감도 더해졌습니다. 한두 번 성공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더 붙고 발이 떼지다 보니까 도루왕이 하고 싶은 건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 상황이 되면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오래된 과제였던 LG 2루수 자리에 마지막 퍼즐처럼 등장한 신민재. 든든하게 센터라인을 지키면서 우승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시즌 끝났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42살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면세점에 손님을 보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이를 따로 만든 폭탄 업체로 몰아준 다음 현금으로 모두 찾은 뒤에 업체는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50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법은 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같은 나이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영남 곳곳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강한 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영동 북부에도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 아침까지는 빗줄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고요. 대전은 30도, 대구는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주말에는 동해안에, 다음 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